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9제곱미터 A형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지금 25평인데 4베이야. 그이가 확장을 할 거니까 다 안방이 드레스룸이랑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25평이에요. 미쳤죠?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를 가져온 게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서 어떤 것들이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사실 집은 무조건 약간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야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34평, 45평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방에 붙박이장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또 되게 예쁘고 뭐 팬트리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평형이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국민평형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어가 있어요. 국민주택의 규모라고 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요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라는 게 환산해보면 25평이지만 실제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4평형 주택을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작은 집이 좋다, 수도권 청약 60제곱미터 이하에 몰리는 이유, 사람들이 요즘에 소형 타입이 인기입니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 3인 이하의 가구 비중, 평면 특화 막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수도권 분양 시장에 대해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평형이 달라졌느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분양가가 일단 미쳤어요. 거의. 자, 수도권 평균 분양가가 2,837만 원입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의 평균 가격이 2,837만 원인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10%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형짜리 아파트의 분양가가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자, 59제곱미터는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3억에서 3.5억 정도 싸요. 6억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진 거죠. 차라리 작은 집에서 살림을 좀 줄여가지고 대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겠다라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거든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출 이자도 걱정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거 뭐냐면은 만약에 나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DSR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DSR을 해가지고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대출이 한도가 막혀서 안 나오게 되면은 큰 평수가 좋기는 하지만 그 평수를 살려다가 계약금을 날리거나 내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큰 평수가 아니라 작은 집에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일단 너무 비싸다 보면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같은 입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집은 6억이면 살 수 있는데 이 집은 거의 10억 정도를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죠. 크면 좋지만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돈이 제일 큰 걱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구 구성원 자체가 이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자, 대한민국의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입니다. 2.2명. 그러니까 3인 이하의 가구가 전체 83%예요. 실제로 지금 4인부터는 대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 2명 낳는 집은요, 다자녀 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아요.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뭘 이용할 때 다자녀 가구입니다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요. 통행료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4인부터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많은 가구 수가 된 거예요. 사람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집의 크기가 커지지 않더라도 답답하지 않다, 이런 거. 3인 이하 가구 정도 되면은 굳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34평형 갈 거냐, 아니면 그냥 25평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가 잘 나와요. 요즘에 진짜 아파트 그 평면도 보면은 미쳤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소형 아파트다 보면은 방이 하나가 되게 작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냥 옷방으로 쓰거나 뭐 팬트리로 쓰거나 창고처럼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거실도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거나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았지만 아이가 뭐 뛰어놀거나 뭐 보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하기에는 좀 작은 그런 크기였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59제곱미터라 하더라도 들어갈 게 다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9제곱미터
A형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59제곱미터 형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발코니거든요. 그럼 확장을 무조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확장을. 그러면 뭐 크게 작지 않아요.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 이제 안방이 되는 거죠. 안방은 이제 확장을 잘 안 하니까 요렇게 이제 여기 안방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실이 요 크기, 그다음에 침실 하나가 요 크기,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작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데 보통 34평형 평면도가 이렇거든요. 좀 좋은 형, 4베이죠. 4베이로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여기도 확장을 하고 이제 햇살 잘 들어오는 4베이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34평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형태의 집이죠. 근데 이 형태가 34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5평에도 나옵니다.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4베이가 나와요. 25평인데 4베이야. 크기가 확장을 할 거니까 다 안방이 드레스룸이랑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25평이에요. 미쳤죠? 아니 구도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되게 큰 집을 가지 않더라도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소형 아파트다, 작다, 결국에는 신혼만 살다가 이사가는 형태가 이제 25평이다, 20평형대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요 달라요. 4베이까지 나온다니까요, 구도가. 심지어는 요즘에 그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 한번 가서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공급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평형으로 나눠줘요. 심지어는 84제곱미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60제곱미터 이하짜리에 거의 한 4분의 3을 몰아넣습니다. 483세대에 분양하는데 한 350개 가까이는 이쪽에 있어요. 다 4분의 3은 이쪽으로 몰아넣고 다른 단지도 한번 봤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여기는 59랑 84제곱미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576개 중에서 124개를 빼고 나머지 거 450개 정도는 전부 다 5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도권 청약했던 거 보면요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2024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60제곱미터 이하짜리들 평균 39.4대 1이에요. 근데 85제곱미터로 가면은 4.5대 1로 확 줄어들어. 원래 85제곱미터가 거의 제왕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경쟁률이 최고였어요. 실제로 최근이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100대 1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짜리에게 왕자를 내준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아파트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형별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평형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평형에서 예전에는 85제곱미터가 우위였는데 지금은 일부 학군지들을 제외한 곳들을 보면은 60제곱미터 이하, 59제곱미터가 거의 국민평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2, 3년 안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결론을 내리죠. 왜 59제곱미터인가? 가격이 유리해요. 최소 3억 가까이 싸. 같은 입지에서 같은 시설,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가격이 3억 정도 싸요. 그리고 대출도 잘 나옵니다. 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에서 3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1인, 3인 가구에게 적당한 구도로 나옵니다. 사실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34평형짜리를 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구조가 좋아졌다. 이게 이제 59제곱미터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된 거죠. 저는 제일 유리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34평형도 나쁘지 않아. 무조건 좋아요. 왜? 커지면은 뭔가 뭐 약간 여백의 미도 있고 훨씬 편리하고 좋거든, 개방감도. 근데 왜 이걸 하냐? 가격이 제일 커요, 무조건.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자도 불안하지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9제곱미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 대출이 맨날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59제곱미터를 이제는 다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유행처럼 이렇게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약에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젊은 층들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왜 같은 입지에서 사는데 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급을 하는 건설사 쪽에서도 야, 분양 잘 되는 걸로 해야지. 야, 안 돼가지고 그거 미분양 나게 되면 그 손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59제곱미터만 나오는 단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작은 평형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도 좀 올라가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제 변화가 생길 건데 지금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